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객체의 크기를 변경하는 축척 명령과 회전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명령은 객체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SC를 입력하면 되고 명령 라인에 스케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척의 비율과 혹은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객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케일 명령을 입력하고 객체 선택에 사각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 기준점은 내가 중심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 혹은 임의의 점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중심점을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축척 비율을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2배라고 지정을 했다면 이 사각형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 늘어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지정을 했던 이 기본 오브젝트는 없어지고 결과는 2배 확대된 크기만 화면에 나타나요. 다시 또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기준점은 아래쪽으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를 지정을 하면 크기가 2배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 객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복사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오브젝트는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그대로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축척 명령은 리본 홈탭의 수정 패널 축척 아이콘을 이용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전 로테이트 명령은 객체의 각도를 조절해서 회전하는 명령입니다. 단축 명령은 R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명령과 축척 명령은 안에 있는 내용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명령 라인을 통해 명령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령 라인에 로테이트 혹은 RO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어떠한 각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나는데요. 기본 각도가 반시계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3강에서 도면 단위를 설정하는 유니츠 명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 각도를 사용을 할 때는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정을 해놨어요. 유니치에서 사용됐던 명령이 여기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객체를 선택한 후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회전 각도나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객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객체를 회전시키려고 그래요. 라인과 서클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서 회전할 수 있지만요. 이 선을 회전을 시키는데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시킨다면 그대로 이런 형태로 회전이 될 거고요. 선의 아래쪽 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의 위쪽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회전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축척과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고 나면 맨 처음에 선택됐던 객체는 없어지고 회전된 객체만 나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복사 명령을 사용하면 처음에 선택한 객체와 나중에 선택한 객체 둘 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를 이용하면 현재의 각도를 절대 각도로 회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메뉴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리본 홈탭의 수정 패널을 사용하시면 회전 아이콘을 이용해 명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척과 회전 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신속 접근 막대에 열기 단추를 눌러주세요. 열기에 6강 명령 연습이 있는데요. 명령 연습을 선택을 하고 열기. 이 윗부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이용을 해 임의의 점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가로, 세로가 40인 직사각형,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에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면요. 골뱅이 필요 없이 골뱅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골뱅이가 나타나죠. 가로 세로가 40인 정사각형을 렉탱글을 이용해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각형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대를 할 때 축척을 이용해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 패널에 축척을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다 됐다면 엔터를 눌러 선택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되고요. 기준점을 지정을 하는데 기준점은 가운데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리고 2배 확대, 숫자 2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택됐던 건 없어지고요. 2배 확대된 모양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undo 명령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2배를 확대를 하는데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2배를 확대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모양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복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 SC 입력을 하시면 돼요.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은 아래쪽에 있는 미드포인트, 중간점을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그냥 사용하시면은 맨 처음에 선택했던 게 없어지니까 복사하기 위해서 C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율은 2배. 자, 그러면 처음에 선택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2배 확대된 객체도 화면 안에 있을 거예요. 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하나 중간에서 점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0도 방향으로 그냥 임의의 점을 찍을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봤더니 이 값이 115점 얼마 정도 되네요. 참조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4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5점 얼마의 길인데요. 이 길이를 40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축소를 해야 될까요? 0.5 정도 축소하면은 50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0.4점 얼마를 축소를 해야 40이라는 길이가 돼요. 근데 그 축소해야 되는 비율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럴 때는 축척 명령에 참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축소하실 수가 있어요. 축척 객체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를 눌러 객체 선택 명령을 종료하세요. 기준점 엔드포인트 끝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를 하기 위해 R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참조할 길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115점 얼마 길이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길이를 내가 끝점에서 끝점까지 클릭을 하면 길이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이 115점 얼마라는 길이를 새 길이 절대값 얼마로 바꿀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길이를 내가 40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 길이를 40이라는 값으로 그대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115라는 길이를 축소해서 0.4 몇 배만큼 축소했겠죠. 그래서 40이라는 길이로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축척 명령에 참고를 이용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회전 명령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패널에 회전을 선택을 하고 클릭, 왼쪽으로 드래그, 교차 선택 혹은 걸치기 선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기준점 아래쪽 점을 지정해 볼까요? 자, 쿼드점 4분점이 지금 지정이 됐으면 좋은데요. 4분점이 지금 객체 스냅이 없으니까 Shift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일시적으로 4분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분점 클릭. 회전은 시작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 여기 반시계 방향 90도만큼만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 그러면 이렇게 90도만큼 회전된 모양이 나타나요. 이번에는 세로 선만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명령 라인에 R5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계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 기준점은 원의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중심점 클릭. 빨간색 동그라미가 중심점이죠. 자,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각도는 90도. 이렇게 90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세로선은 이 끝점에서 90도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 지정, 이번엔 90.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다시 위쪽에 있는 선은 위쪽에 있는 점을 지정을 해서 90도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90도 회전이 됐어요. 마지막에 있는 선은 아래쪽 4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 그리고 복사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명령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객체를 클릭, 기준점은 아래쪽에 있는 4분점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만 회전해 주는데 복사까지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C 버튼을 눌러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값은 30 입력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로테이트 명령 사용을 하는데요. 똑같이 4분점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복사를 하는데요. 복사하려는 값은 30도가 아니라 반대 방향, 마이너스 30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됐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4분점에서 정말 복사가 되는지 우리 연장 명령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연장, 1으로 연장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4분점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척과 회전 명령은 명령 사용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요. 회전에서도 참조가 있어요. 아까 축척에서도 참조가 있듯이 여기에도 참조가 있는데요. 이 각도는 지금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 없는 이 각도를 회전을 시켜서 0도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 각도가 15도다. 그러면 마이너스 15도 해가지고 0도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각도를 알 수가 없을 때 참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로테이트, 회전,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엔터. 기준점은 이 아래쪽에 있는 점으로 지정할게요. 참조, R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도를 알고 있으면 그 각도를 지정하면 되지만 각도를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끝점과 끝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 선의 각도를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각도 45도 입력하면 이쯤으로 만들어지겠죠. 90도 입력하면 이쯤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나는 이 알 수 없는 이 각도를 절대각 0도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새 각도는 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 수 없었던 이 사선의 각도를 절대각도 0도로 참조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축척과 회전 도면을 만들기 위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ISO 파일을 선택을 하고 리미트 값은 A4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은 0,0, A4 사이즈는 가로는 297에 세로는 210이에요. 리미트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줌, 올 명령을 해주시고요. 네모 20으로 치수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렉탱글, 직사각형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홀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홀은 시작점과 끝점, 반지름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직사각형 클릭, 첫 번째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상대 좌표니까 20,20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홀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시작점, 끝점,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하시면 돼요. 시작점, 여기 엔드포인트, 그리고 끝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자, 호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온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호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반지름값 20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반시계 방향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점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하셔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점은 끝점을 입력하기 위해 2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호의 끝점 클릭. 마지막으로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기 위해 R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호 모양이 이렇게 보이면 그때 반지름 값 20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기 패널의 아이콘을 이용을 하면 내가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사용하다 보면은 명령 라인을 통해서 입력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명령이 올바른지 눈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축척을 이용해 확대를 하는데 지금 2배 확대하고요. 다시 원본으로 3배를 확대할 거예요. 축척을 하면은 원본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하려면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복사를 해야 되겠죠. 축척을 선택을 하고 객체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윈도우 선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포함이 돼야지만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함이 4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 눌러 선택 명령을 빠져나가시면 돼요. 기준점을 아래쪽 점으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기준점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복사 2배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요. 떨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자,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를 지정하면 안 되고 한 이쯤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쯤을 지정을 할 때 아무 점이나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다시 또 이 가로선하고 평행하게 만든 그 점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클릭을 하실 때는 우리 옵션에 보시면은 연장선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선택에 연장선을 이용해서 가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그 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U 명령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축척 선택을 해주세요. 엔터 명령 끝내고 기준점을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Shift 오른쪽 클릭 연장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점으로 이렇게 다가가신 다음에 마우스로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럼 가상의 지금 연장선이 나올 거예요. 자, 가상의 연장선이 나오면 이쯤 가로하고 평행한 점이 나오죠. 이 객체 스냅에서 필요한 점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복사 C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확대는 2배 확대하니까 2 입력을 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좀 가깝게 붙어 있죠. 복사 명령을 먼저 한 후에 축척 명령을 사용하셔도 돼요. 복사,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에서 이쯤으로 위치를 옮겨 놓을게요. 자, 이쯤에 위치를 옮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축척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스케일, SC,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확대는 3배를 확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미리 한 후에 지금처럼 축척 명령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축척 명령을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기준점이 필요한 점이 같은 점이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이용을 해서 객체 스냅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점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타원을 그리고 복사,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은 긴 축으로 할게요. 자, 중심점에서 긴 축까지의 거리는 전체가 50이니까 중심점에서 시작하면은 25가 되겠죠. 25. 그리고 다른 축은 중심에서부터 8이니까요. 중심으로부터 8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복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회전.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기준점은 아래쪽에 있는 4분점이니까요. 지금 4분점이 객체 스냅에 안 잡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4분점 클릭. 자,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 근데 회전만 시키면 이 객체가 원본이 회전되는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본도 그대로 있고 회전된 물체도 하나 더 복사하려면 C를 먼저 눌러서 복사 C를 먼저 누르고 그리고 45 한 번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지정을 해주세요. 지금은 타원과 타원의 교차점이 아까 4분점하고 똑같으니까요. 교차점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복사 C를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45. 자, 이렇게 해서 회전과 그리고 축척을 이용해 간단한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5강에서 창문 도면을 완성을 했는데요. 완성된 창문 도면을 불러와 왼쪽에 있는 모양처럼 2배 확대를 하고 상세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접근막대 열기를 통해 전 시간에 완성한 창문 도면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5강 완성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왼쪽 윗부분을 2배 확대해서 상세도로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복사를 해주세요. 카피 명령을 이용해 복사,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기본점은 임의의 한 점을 위에서 하나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리고 왼쪽에 2번째 점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지금 그대로 지정을 하면 객체들이 겹쳐버리니까 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초점 이동을 이용해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필요한 위치에 2번째 점 클릭.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있어요. 이 부분은 라인 선 그리기를 이용해 파단선 모양을 만들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 트림 명령을 이용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라인 명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위치에 첫 번째 점을 클릭. 아래쪽으로 와서 2번째 점을 클릭을 해주세요.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 휠 마우스를 돌려서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단선 모양은요, 원하는 모양으로 그냥 클릭, 다시 반대쪽으로 클릭.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할 때는요, 이 지점하고 같은 지점을 쭉 똑같이 세로선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우리 사용했던 것처럼 연장 객체 스냅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혹은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장선을 클릭해 주세요. 세로 끝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빨간색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연장선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쯤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 그러면 위, 아래 모양은 전부 같은 선상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필요한 위치에 클릭.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파단선 모양은 복사를 하고 회전을 시켜서 왼쪽 아래에도 배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카피. 필요한 부분 점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함되게 나머지는 걸쳐지니까 선택이 안 될 거예요. 파단선 모양만 선택이 되면 복사를 하고 기본점을 클릭,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게요. 아래쪽으로 클릭. 엔터를 눌러 카피 명령, 복사 명령을 해제하세요. 이번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필요한 객체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준점, 기본점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브를 이용을 해, 이동 명령을 이용을 해 필요한 위치로 다시 한번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 명령 트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명령을 사용을 하기 전에 어떤 게 절단 모서리가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로선이 절단 모서리 칼이 된다면 가로선을 2개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세로선도 칼이 된다면 나머지 사각형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나눠줄 수가 있네요. 자르기 명령에서 절단 모서리가 돼야 할 부분들은 이 선들이에요. 선들을 선택을 하고 절단 모서리 선택이 다 됐다면 엔터. 필요 없는 부분 자를 객체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창문에 있는 모서리 부분과 상세도 부분이 전부 크기가 같아요. 상세도는 이 모양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기로 했잖아요. 2배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축척 명령 스케일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스케일, 축척 명령,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점 클릭. 기준점은 뭐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축척 비율은 2배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명령을 이용해 객체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위치에 적당히 배치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 시간에는 객체의 크기를 변경하는 스케일, 축척 명령과 각도를 변경하는 회전, 로테이트 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